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니까 문재인 정권이 일제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볼 때마다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작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 그날은 기념하지도 않고, 임시정부, 정식 국가도 아닌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왜 이렇게 야단이냐. 아니, 할아버지 생일은 이렇게 크게 기리면서 아버지 생일은 그것도 칠순 생일입니다. 칠순 생일은 지워버렸다. 이러되면 불효자 아닙니까? 불효자. 이런 불효가 없죠. 더구나 잘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7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정말 형편없이 살고 노예 상태였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7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작년에 세계 수출 6등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 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노고를 적폐라고 그러고 불의라고 그러면서 수구 반동이라면서 아버지의 칠순 생일을 지워버렸다. 그래 놓고 이제 할아버지 생일을 기리자고 100주년 행사를 하자고 이렇게 지금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세계 최대의 쇼입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버지 생일은 지우고 할아버지 생일은 기립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정권 사람들,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고마운 표시를 안 해요. 말하는 걸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쭉 내려오는 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토를 단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이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어찌하였든, 국민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인 성적표는 너무나 굉장한 성적표다. 세계 최고등 국가다. MVP다. 200개 넘는 나라에서 MVP 있죠. 최우수 선수상을 어느 나라에 준다면은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경제 실적표는 좋다 이랬습니다. 경제 실적표가 좋은 게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정권이 든든한 기업인들이, 노동자가, 기술자들이, 군인들이, 관료들이 땀 흘려서 만든 게 지난 2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적을 했지만은 민간 부분이 워낙 재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실적 만든 거 아닙니까? 실적 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랑은 해요. 그 자랑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고마워하질 않아요. 좌익들의 성격상 특징이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합니다.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합니다. 고마움 표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의미 있는 대한민국 칠순잔치를 하지도 않고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정상국가와 임시정부 비교가 됩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천억 달러. 이 세계 랭킹 나와봐야 아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6천억 달러면 어떠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7번째로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가 되었는데 아마 랭킹을 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수출 랭킹을 내면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이 될 겁니다. 한국. 지금 프랑스는 좀 빠졌어요. 수출 6등 되는 나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출 6등 되는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중화공업 국가로 만들므로써 근데 수출 품목을 한번 봅시다. 6천억 달러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입니다. 1267억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요새 반도체 호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내려갈 거로 봅니다만 그럼 이 반도체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중화공업을 시작할 때 6개 핵심적 거점을 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자입니다. 바로 그게 반도체 산업으로 큰 거죠. 전자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전자, 제철, 조선, 자동차, 비철금속, 석유화학입니다. 바로 지금 수출도 이 6개, 박정희가 만든 6개 중화공업 핵심 부분에서 수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 기계 536억 달러. 기계공업입니다. 536억 달러. 석유화학 50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 붙이면은 결국 중화학공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중화학공업은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난을 무릅쓰고 건설한 중화학공업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들 마음이 안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선배 세대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는 고마움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이. 6천억 달러 잘 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6천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6천억 달러에 묻어있는 피와 땀과 눈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추격형 경제는 끝났다. 추격형 경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019년에 살고 있으면서 50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1969년에 어떤 야당 지도자 같이 이야기합니다. 1969년에 야당 지도자들. 그때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그때 야당 지도자처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격형 한국 경제가 아니라 선도형 한국 경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경제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2017년에 세계 민주주의 랭킹입니다. 민주주의 랭킹. 문재인 대통령이 불의의 시대였다라고 말한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 경제 발전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건설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167개국 중에서요 20등입니다. 20등.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이게 이코노미스트 부속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회사에서 매년 내는 매우 권위가 높은 랭킹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민주주의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2등은 아이슬란드, 3등은 스웨덴, 4등이 뉴질랜드, 5등 덴마크, 6등이 아일랜드와 캐나다입니다. 8등이 호주입니다. 9등이 핀란드와 스위스입니다. 11등이 네덜란드, 12등이 룩셈부르크, 13등이 독일, 14등이 영국, 15등 오스트리아, 16등 모리셔스,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17등이 몰타, 19등 우루과이, 18등이 우루과이, 19등이 스페인, 20등이 스페인, 20등이 한국입니다. 여기는 선거의 자유, 정부의 능력, 정치 참여도,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이 5개 카테고리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어디 갔느냐? 미국이 바로 우리 뒤입니다. 21등, 이탈리아도 21등, 일본은 23등입니다. 프랑스는 29등입니다. 이스라엘은 30등입니다. 대만은 33등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문재인 정권 비판을 해도 아무도 저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언론 자유.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검찰에 가든지 경찰에 가든지 고문당하지는 않습니다. 고문당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큰 나라들은 민주주의 하기가 힘듭니다. 작은 나라가 쭉 랭킹 높은데요.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2나라밖에 없어요. 독일과 영국입니다. 이 5천만 되는 나라를 세계 6번째 되는 수출 국가로 만들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그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건국 70주년 잔치를 대대적으로 했어야 될 문재인 정권이 2019년 문을 열자마자 추격형 경제로는 안 됩니다. 양극화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동 포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우리 선배 세대의 노고도 잊어버리는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신년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는 첫째 이 인텔리전스 유닛의 기준에 의하면 공정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요새 한국의 선거는 공정합니다. 선거 운동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표 부정은 없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고문 안 당하는 것과 개표 부정이 없어졌던 것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빼면은 정부의 기능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치 참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정치 문화, 한국이 사실은 이 정치 문화는 문제죠. 유교적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채점도 이 정치 문화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주로 언론 자유, 투표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죠. 이게 아주 한국이 높습니다. 이게 시민의 자유 8.24인데요. 167개국 중에서 167개국 중에서 167등은 북한입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인데 그 중에서 이 시민의 참여 부분은 점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국정 운영에 시민의 참여가 제로라는 거죠. 그런데도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인민민주주의다.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를 자칭합니다. 그 인민민주주의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는 세력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2007년에 인민의 주권이 나오는 전당 뭐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가서 북한의 인민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령 주권이죠. 김정은 주권이지. 경제적으로 결산하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6번째 수출을 기록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은 그 누구에게 감사하려고 하려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릅니까? 그러면 이거 김일성이가 만들어서 내려 보낸 나라입니까? 작년 대한민국 70주년 생일을 지운 두 사람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한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